안녕하세요. 제10강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종교와 학문의 발달이 되겠습니다. 종교의 발달, 첫 번째 불교. 고려 전기에는 성과를 실시하고 국사, 왕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 시험에 성과라는 과목을 넣어서 스님들을 대우해 주던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 중기에 가면은 의천이 천태종을 창시합니다. 의천은 불교 종파끼리 싸우는 것을 싫어해서 불교를 통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교관 겸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교관 겸수란 것은 뭐냐면은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신집권기가 되면은 진울이 조계종을 창시하게 되는데요. 조계종을 통해서 불교를 개혁하고 도노점수, 내 속에도 부처님의 마음이 있어 점점 깨달음을 가지면 된다. 정해 쌍수, 선종과 교종을 같이 수양하자. 의천의 천태종과 진울의 조계종의 공통점이라면은 불교 통합에 노력했다는 그런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차이점이라면은 의천은 교종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고 진울은 선종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간섭기가 되면은 이 불교가 권문세족과 연결되어서 많은 폐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교의 발달을 두 번째는 도교와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교라는 것은 삼국시대에 전파되어서 고려시대에 유행을 하는데요. 도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도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도사들은 오래 살죠. 그래서 불로장생 사상이다. 또 잘못된 것을 현세에 고쳐서 복을 구한다. 그 다음 산천에 제사를 지낸다. 이런 것들이 다 도교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륭 화복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도참 사상과 결합되어서 이 도교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서경길지설, 평양이죠. 평양이 좋은 땅이다. 그래서 서경으로 천도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요. 남경 명당설, 남경은 경주가 되겠죠. 경주가 좋은 땅이니 그쪽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풍수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학의 발달이 되겠습니다. 고려 전기에도 유학이 발달했는데요. 과거제를 실시하고 그래서 유능한 관리를 뽑아 쓰고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고 향교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었는데요. 국자감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서울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서울에 있죠. 국자감도 서울인 개경에 있는 학교고요. 향교는 고등학교 정도 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지방에 향교를 설치해서 유학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려 중기로 넘어가면요. 사학 12도가 융성하게 되는데 오늘날 표현으로 좀 바꾸면은 사립학교 12곳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학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자감의 칠제라고 하는 7과, 오늘날로 말하면은 기계과, 토목과 이런 것처럼 전문 강좌 7제를 설치하였고요. 양현고라고 하는 그러한 장학 재단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고려 후기로 가면요. 충렬왕 때에 안향이 성리학을 수용하게 됩니다. 신진 사대부들도 이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이 발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려 예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예술의 발달에서 첫 번째는 탑. 탑은 삼국시대와 달리
다각, 다층탑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고려 전기에는 월정사, 팔각, 구층탑, 원간섭기가 되면은 경천사지, 십층 석탑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성탑이 만들어지는데요. 성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스님들 사리탑을 가지고 성탑이라고 합니다. 선종의 유행으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되겠습니다. 불교 예술의 발달을 보면은 불상도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은 철불, 동이나 아니면은 이런 걸로 만들지 않고 쇠로 만든 철불이 유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남 하사창동의 철조 석가열의 좌상, 그 다음 불상들이 대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그래서 불상을 보고 탑을 보았을 때 조화와 균형의 미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라시대라든가 통일신라시대의 균형미, 조화미가 사라지고 크기만 엄청나게 커지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가지고 고려시대에 각 지역에 호족들이 있는데요. 이 호족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런 방편으로 거대한 불상을 만들고 높은 탑을 건립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사진으로 보이는 고려시대 탑이 되겠습니다. 평창에 있는 월정사 팔각 구층탑,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다각 다층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성에 있는 경천사지 십층 석탑입니다. 고려 후기의 석탑으로 형태나 제작 기법은 원나라 라마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탑이 되겠습니다. 여주 고달사지 성탑인데요. 팔각 원당형의 형태이며 표면에 새겨진 거북, 용, 구름 등의 무늬가 아주 세련되게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건축을 좀 살펴볼 텐데요. 건축은 배헐림 기둥이 유명하다. 배헐림 기둥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둥이 위와 아래는 좁고 가운데가 볼록하게 배부른 그런 형태의 기둥을 배헐림 기둥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형태로 했는가 하면은 힘을 받았을 때 기둥이 부러지지 않고 잘 버티라고 배헐림 기둥을 썼습니다. 다음은 주심포식과 다포식의 양식이 있는데요. 주심포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 위에 공포를 한 개만 올려놓아서 장식한 것이고요. 다포식은 기둥 위에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넣어서 화려하게 만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주심포식이 먼저 유행하고 나중에 다포식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주심포 건물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이 유명하고요. 다포식으로 유명한 것은 황주 성불사 응진전이 유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불교에 관계된 그림, 불교를 상징하는 불상을 그린 그림을 가지고 불화라고 하는데요. 해허가 그린 수월 간엄도가 유명합니다. 왕실과 권문 세족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고려시대를 빛내는 고려청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자 만드는 기술은 송나라에 자기 만드는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송나라가 우리 고려 청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들에게서 배워간 그런 기술로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11세기에는 순청자가 유행을 하고요. 12세기에는 우리 독자적인 기법인
상감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상감기법이란 것은 태토로 그런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가 그림을 파가지고 흰 색깔의 흙을 넣어서 도자기를 구워낸 그런 방법입니다. 이 상감기법은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 고려만의 독특한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속공예를 살펴보면요. 방금 이야기했던 상감기법과 아주 유사하게 금속에다가 홈을 파고 거기에다가 은을 메워 넣어서 만든 아주 화려한 그런 은입사 기법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목공예를 살펴보면요. 나전칠기가 아주 유행해서 다른 나라에 유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림을 살펴보면요. 이령의 예성강도, 공민왕의 천산대력도가 유명하고요. 글씨는 당나라에 유행했던 구양순체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음악은 궁중음악으로 악인데요. 송나라 대성악의 영향을 받아서 완성되었고요. 소각은 향악이라고 하는데요. 당악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림은 고려 청자가 되겠습니다. 청자는 고려의 가장 뛰어난 공예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귀족적인 화려한 맛이 보이는 찻잔, 주전자, 화병, 문방용품 등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로까지도 만들었는데요. 청자로 만든 기와, 이런 기와집은 아주 굉장하겠죠. 예. 첫 번째 그림은 청자 모자 원숭이 모양 연적, 두 번째는 청자 참외 모양 병, 마지막에 있는 것이 바로 청자 상감 운항무늬 매병입니다. 매병이란 이름은 처음 들어보시죠? 예, 그릇을 만들 때, 병을 만들 때 정병과 매병이 있는데요. 정병이란 것은 내용물이 담기는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것을 정병이라고 하고,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병은 내용물이 아래쪽에 담기기 때문에 따로 정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병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내용물이 담기는 부분이, 많이 담기는 주 부분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꼭 매병이란 이름을 붙여줍니다. 다음은 고려 인쇄술의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술은 목판 인쇄술, 금속 활자가 있는데요. 목판 인쇄술은 초조대장경을 목판 인쇄술로 만들었습니다. 초조대장경은 글안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대장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팔만대장경이 몽골 침입 때 만들어졌는데요. 이 대장경도 언제 무슨 이유로 만들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초조대장경은 그러한 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몽골 침입 때 불탔습니다. 지금 팔만대장경이 해인사 장판각에 남아 있는데요. 이 팔만대장경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속 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활자본이라고 전해지는데요. 금속 활자본은 책을 찍어냈던 금속 활자가 아니라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책에 등장하는 것은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것이 고려 고종 1234년에 인쇄되었다라고 제목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이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금속 활자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금속 활자본이 되겠죠.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정식 명칭은 나홍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인데 우리가 줄여서 직지심체 요절 또는 직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려 우왕 1377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다음은 역사서의 편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국사와 7대 실록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책은 현재 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쉽게. 다음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가 전해지는데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저술하였고요. 사마천이 쓴 사기의 바탕을 두고 그 체제를 따라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기전체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국사기는 신라를 계승했다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 후기에 쓰여진 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 무신집권기에 쓰여졌는데요. 주몽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고구려 개성의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련이 쓴 삼국유사인데요. 원간섭기에 쓰여졌습니다. 처음으로 단군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단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유교적인 사관에서 봤을 때 너무 좀 황당한 이야기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외에도 삼국유사에는 고대 설화나 전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유의 제왕운기인데요. 이것도 원간섭기에 쓰여졌습니다. 단군조선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기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몽골 침략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유구하다 하는 그런 자주적 역사의식이 반영된 역사들이 많이 편찬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시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불교, 유교, 도교 등 종교의 발달과 탑, 불상, 고려청자, 나전칠기 등 예술의 발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쇄술과 역사서의 편찬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